그래 사과를 했습니다.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부과되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정동영 의장이 60대 70대 투표장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유법이었던 겁니다. 물론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오늘 또 노인분들 만나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하는 사람과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말 실수에 대해서 잘못된 비유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사과가 수용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분노가 크시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충격이 크시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사퇴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의 쟁태고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될 정치가의 모습입니다. 한나라당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한나라당의 전신은 무엇입니까? 박정희 군사 쿠데타입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생긴 정권입니까? 그 뒤를 이은 민정당은 어떻게 생긴 정권입니까? 그 뒤를 이은 신한국당은 어떻게 생긴 정권입니까? 한나라당은 어떤 정권입니까?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IMF를 몰고 온 신한국당의 실정 그리고 이해창 총리는 어떻습니까? 세풍 사건 벌써 잊었습니까? 안풍 사건 벌써 잊었습니까? 세상에 쓸 돈이 없어서 안기부 자금을 빼다가 선거 자금으로 씁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국세청 차장을 동원하고 자기 동생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다가 대선 자금을 얻습니다. 5년 전을 벌써 망각하고 이회창 총재는 이번에는 찬뜨기로 돈을 받아다가 대선을 치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사과한 적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탄핵 강행을 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숫자만으로 전에는 총뿌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한강을 넘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수 논리, 폭력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로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를 합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돌려줬습니다. 국정원의 일일보고를 없앴습니다. 국정원의 동양보고자료를 없애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난자료라는 명목의 사찰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권력을 돌려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관료들에게 돌려주고 인사 책임자에게 돌려주고 그런데 의회 권력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15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열린우리당 몇 석입니까? 46석입니다. 46석을 가진 정당이 힘이 없어서 3분의 1만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을 막을 수 있었는데 3분의 1이 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이 바로 탄핵을 막지 못한 그 화면입니다. 46명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폭력의 논리고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다수결을 맹개한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총칼과 탱크를 가진 쿠데타였으면 지금은 다수의 힘을 맹자한 이런 쿠데타가 이 백주 대낮에 CNN을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당사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천막 4개 쳐가지고는 그 많은 당직자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막 하나는 박 대표 집무실입니다. 또 다른 천막 하나는 회의실입니다. 나머지 천막 2개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기자실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터에 천막 4개 친 것만으로 컨테이너 막사 몇 개 갖다 놓은 것만으로 한나라당이 여러 번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나라당 사격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당선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울며 돌아다녔습니다. 징징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표는 진정으로 탄핵 가결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패와 착대기와 실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아닙니다. 김일성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일이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왕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왕이 되는 시대가 지금도 계속돼야 합니까? 어머니가 유경수였을 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씨가 한나라의 대표가 되고 우리나라 최대 정당의 대표가 되고, 그것만으로 여러분들께 동정을 사고 그것만으로 대구 경북의 지지표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조선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노점상 아들은 계속 노점상 해야 됩니까? 청소부 아들은 계속 청소부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저 시골의 우편 배달부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정치하지 말고 변호사하지 말고 또다시 우편 배달부를 해야 합니까? 노력해도 세대를 극복할 수 없고 노력해도 경제적 차이, 사회적 신분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스스로 박근혜 대표를 지지해서 그런 희망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십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시대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의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한 정당의 대표가 되고 상부 나와도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골마을 이장 출신이 장관이 된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장이 장관이 됐다고 끝내 흔들어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아래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누구는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태어났습니까? 고려시대 때 노비가 난을 일으키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후 장상아 씨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려 시대도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왕후 장상아 씨를 인정하는 그런 세력국가 시대로 돌아가려는 겁니까? 박근혜 대표 세 번째 달라는 지역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동구에도 그런 사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동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들, 여러분들 툭 까놓고 말해서 성동구에 전라도 사람들이 원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표만 달라고 그럴까요? 그분들만 쫓아다닐까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들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바에야 민주당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가서 차라리 제 고향 해남에 가서 보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공천 주겠다는 거 거절하고 여기 왔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공천 주겠다는 거 거절하고 스스로 열린우리당 들어왔습니다. 저 김대중 대통령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입당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전통 야당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통 야당의 정치는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계승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는 그런 정치개혁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역주의의 망령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전라도 사람 민주당 찍고 경상도 사람 한나라당 찍고 충청도 사람 자민당 찍고 언제까지 이런 형태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숫자만으로 한나라의 정권을 좌우하고 숫자만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좌우하고
이게 과연 가당치나 말입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어떻습니까?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대구에 갑니다. 가서 옵니다. 추미애 대표 당선되자마자 선대위원 맡아마자 어땠습니까?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가서 옵니다. 누가 눈물을 닦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정치가가 닦는 것이 정치입니다. 어찌 여성당 대표의 눈물을 국민이 닦아줘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로 하여금 서민의 울분과 서민의 눈물을 닦도록 합시다. 정치가로 하여금 서민의 애원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정치가로 하여금 서민과 함께 울고 웃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정치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누구나 다 함께 평등한 세상, 누구나 다 함께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 세상, 노력하면 다 함께